(110번인데요) 110번은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설치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는요. 여기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그럼 여기 10가지가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다 포함돼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특기용으로 양중기예요. 근데 고소작업 때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요. 이동식이 가능해요. 이동식.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때는 인증을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특히 여기 착각하면 고소작업 때도 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데 해당이 안 되냐. 근데 이것은 단지 움직일 수가 있고 고소작업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이 제외되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1-72쪽에 그러니까 1과목 안전관리론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산업이 동시에 출제됐고 2017년 5월 7일 날 또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1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유해위험 방지계획 첨부 서류는 바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없어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예요.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안전관리 조직표라든지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낸 도면, 재해 발생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등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첨부 서류는 공사 개요서부터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도 포함합니다.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물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도 역시 유해위험 방지계 첨부 서류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219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고 2017년 직전 바로 3월 5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그럼 법에는 어디 있느냐?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15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112번입니다. 항타기 또는요. 항발기에 건상용 와이로프로서요.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이음매가 없어요. 완전해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벌써 네 번째 나와요. 이음매가 없는 거다는데 원래 못 쓰는 건 어떻게 있는 거죠. 됐잖아요. 이게 모른다고 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건데도 우리는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림의 감소가 공진이 얼마? 7% 초과하는 것이라든지 꼬인 거라든지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요거는 실기 필답형도 작업형에도 많이 출제됩니다. 와이로프 사용 제한 조건, 이음매가 바로 뭐 있는 거, 그리고 없는 거 했잖아요.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얼마? 10% 이상인 거,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겁니다.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6-52페이지 또는 2017년 5월 7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법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달비계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13번입니다. 철골 작업 시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전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이거 잘 읽어. 옳은 것이 맞는 것은 강우량은요, 시간당 1mm 이상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실 1mm 이상이니까요. 5mm 이상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뭐 그 기준으로 맞으라 그러는 여기서 그러니까 5mm가 틀렸어요. 두 번째, 강우량이 시간당 역시 이것도 틀렸어요. 1mm 틀렸고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이거 맞아요. 강설량이 시간당 얼마? 1cm 이상. 엄격하게 하면 여기 답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준에 적합한 것은 얼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철골공사 작업 중지 기준은요. 풍속이 초당 10m/s 이상이고 강우량이 1시간당 1mm 이상인 거. 강설량이 1시간당 1cm 이상인 것이 바로 기준이 되겠고요. 요것도 역시 실기, 작업형, 필답형
고루고루 출제되고요. 우리 교재 6-131쪽에 악천후시 작업중지 기준에 있고요. 2016년 5월 8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은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법에 383조 작업의 제한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14번째입니다.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기준 옳지 않는. 가설통로는요,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를 해야 맞습니다. 경사는 20도가 아니고 경사는 얼마? 30도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럼 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20도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 기준에는 30도 이하니까 틀렸다고 보입니다. 추락의 위험인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죠. 수직경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며, 그래서 가설 통로는 얼마? 경사는 30도 이하라고 우리 교재 필기 6-1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에 있고요. 2016년 3월 6일 산업기사에 출제됐고 2017년 5월 7일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15번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대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냐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고요. 우리 교재 6-85쪽에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법으로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116번입니다.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 통로의 설치 기준이에요. 옳지 않는 겁니다.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발판과 간격 일정하게 하고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보다 얼마?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가 아니고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계단참 기준은 10m 이상의 경우 얼마? 5m 이상마다 설치하고요. 우리 교재 6-15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산업기사에 출제되었고 2017년 5월 7일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으로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117번입니다. 흙막이 계측의 종류 중 주변 지반의 변형을 측정하는 계획이네요. 이거는 주변 지반 변형 측정은요, 인클리노 메터를 측정하는데요. 틸트 메터와 스트랜드 게이지, 로드 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경사계를 가지고 틸트 메터인데 이것은 지상 인적 구조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지표면 치마계는 주변 지반에 대한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지표면 치마계는 흙막이 여기 만약에 이게 레벨 앤드 스텝이 있다면 답이 2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주위 지반에 대한 지표면 치마량을 이거로 측정해요. 지중 경사계 인클리노 메터인데 지중 수평변을 측정해 흙막이 기울기를 정도인데 이거는 수직은 주위 지반이 아니고 주변 지반. 이게 맞냐 안 맞냐 근데 어쨌든 요놈이 있으면 요게 둘 다 답이 되는데 지금 뭐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중 경사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드 게이지는요, 흙막이 버팀대 변형 정도를 파악하고 로드셀은 하중계로 흙막이 버팀 장애 토합, 토리벽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이 출제되니까 기억을 잘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6-118쪽에 계측장치 종류 및 설치 목적이 있고요. 또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에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118번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 옳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공간상 효율적으로 적재할 것. 요거 잘 보세요. 저도 지금 혼동되잖아.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하여요. 치우치면 안 되죠.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봐요. 치우치지 이렇게 빠져. 안자를 탁 빼먹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벌써 이번에는 4개나 나왔잖아요. 4문제. 구례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화물의 붕괴라든지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물을 적재해야 되겠습니다. 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요. 해설을 해보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가 하물 적재 준수사항으로 하중이 어떻게 요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그리고 요걸 딱 바꿔버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교재 6-5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도 있고요. 법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제173조에 하물 적재 시의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119번째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한 안전대와 관련된 용어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이요. 이건 반드시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체의 지지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으로 상체 등 신체 일부만을 지지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 안전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안전대에서요. 전신을 지지하는 건 안전그네밖에 없습니다. 벨트라든지 버클이라든지 이거는 뭐요? 다 잼주는 부속품이 되잖아요. 그럼 안전대의 종류는요.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한계거리 이게 안전대인데 여기 알아두면 뭐냐 하면 요걸 알아둬야 돼요. 요 자체가요. 이게 보조 잼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잼줄도 될 수 있고 이걸 물어요. 여기 잼줄 할 때는 반드시 이 큰 게 훅이라는 게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제 보조 잼줄은 양쪽 다 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는 뭐요? 이거는 잼줄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다 훅이에요. 요거는 보조 훅들이고 요럴 때 알아둘 게 있어요. 요게 훅이고 요거는 뭐요? 신축 조절기고요. 또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요. 이게 바로 안전그네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신체 상부 지점만을 적용하고 요거는 뭐요? 안전블록이 되겠고 요거는 충격 흡수 장치. 요거는 뭐요? 추락 방지대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재 1-89 합격 날개 은행 문제 드렸지만 실기 작업형의 출제가 많이 이것은 건설 안전기술로 나오지만 1과목인 안전관리론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고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터널공사의 전기 발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하향률을 충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도통시험이라든지 저항시험을 해야 해요. 왜? 전기가 정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통하지 안 통하고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유지한 채 그 단표를 전환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봐요.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유지한 채 요거 뭐 연결을 유지한 채 그 단부를 전환시켜. 유지한 채 단부를 전환시키면 어떻게 폭발을 해본다. 요 반드시 연결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요 때는 정독하지 않으면 틀려요. 답은 3번입니다. 점화는 선임된 발파 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어 핸들을 점화할 때 이후에는 시건장치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합니다. 발파 작업의 안전기준은요. 이렇게 미지점부터 이렇게 상세히 11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6-128쪽 문제 4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5월 7일 산업기사가 아닌 기사시험 문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시험 볼 거야. 안전한 합격으로 될 겁니다. 그래요. 다음 시험에도 안전한 합격이 돼. 여러분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안전기사에 합격하는 건 틀림없고요. 특히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보건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도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고요.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있고요. 지금 2017년 6월 현재도요. 고용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공사에서도 50억 이상 공사에는 안전보건 관리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 있는 자격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강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